정오 종합뉴스. (12월 23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던 MBC가 노조 전임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조기 선대위 출범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한 북한제 중어뢰 추진체로 의심되는 물체가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 2만 7천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던 MBC가 노조 전임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 전임 업무에서 손을 떼고 회사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해직 언론인 6명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노지민 기자의 뉴스케이 보도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사측의 노조 탄압에 맞서기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MBC 사측이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도중에 노조 상근직 집행부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 협약 파기로 4년째 무단협 상태인 MBC 본부가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전임자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협상 중에 집행부다. 정영화 전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입니다. 완전 개막장 아닙니까? 이게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을 원했는데 회사는 노조 탄압이 아니라 노조 파괴입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합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단체 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MBC는 지난 14일 본부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잃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근 집행부인 전임자 5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5명의 상근자는 조합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이라면서 복귀 발령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근자 중에는 내년 1월까지 임금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교섭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조합원 1,700여 명의 임금을 결정짓는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조능희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입니다. 조합원과 함께, 언론노조와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출신의 임내현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광주 지역 탈당 의원은 지난 20일 김동철 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고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을 포함해서 광주 지역 8명 의원 가운데 절반이 무소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우리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혁신과 단합을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조기 선대위 출범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고집하는 것은 원칙이다. 지키려는 것은 혁신과 통합이라며 혁신을 지키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대표직에 미련이 없다. 혁신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 통합을 위한 노력도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고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주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역 하위 20% 물갈이라는 공천 혁신을 완수한 뒤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을 추진하던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안철수 의원의 독자 신당 창당 선언 등 독주의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는 등 신당 추진 세력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탈당 후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안 의원이 먼저 독자 신당을 만든 뒤 자신들을 흡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 토로로 이러다가 내년 총선 때 호남에서 신당 후보들이 난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안철수 신당으로 갈 경우 이들은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분명해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쪽에 모인 출마 희망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친박 전현직 강요 청와대 참모들에게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험지 출마를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험지 출마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무성계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홍문종 등 친박 진영의 반박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지역 구민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다며 김 대표를 감쌌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권선동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무성 대표와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의 지역 구민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분과의 그런 그 지역 구민들과의 신뢰, 약속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께서는 차기에도 20대 총선에도 현재 지역구민 부산 영도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험지 출마는 기존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그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지역구를 가는 문제까지는 저희들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한 북한제 중어뢰 추진체로 의심되는 물체가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신상철 씨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이 어뢰 추진체의 인위적인 처리에 우려를 나타내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어뢰로 추정되는 이 추진체는 국방부 조사본부 천안함관에 임시 진열돼 있는데 공기와 계속 접촉하면서 부식이 상당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북한이 표기했다는 1번 글자도 거의 지워졌습니다. 올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농촌의 고가는 빚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도혜민 기자의 뉴스케이 보도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농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피켓을 들었습니다. 밥살 수입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하자! 김영호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입니다. 농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밥쌀용 쌀 3만 톤 입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농촌 현장에는 쌀이 박흥식 전북 쌀 생산자협회 회장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수매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아가지고 난리 월병을 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쌀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올해 수입되는 밥쌀용 쌀은 총 6만 톤. 수입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매에 나서지 않아 쌀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kg 기준 지난해 말 16만 원 후반이던 쌀값은 최근 들어 15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풍작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정부가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0kg 한 가마니 11만 9천 원에 내고자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밥쌀용 수입을 추가한다고 하면 이게 정부가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들여오는 밥쌀용 쌀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할당량, TRQ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수입용 밥쌀은 국내산에 비해 무척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8개월간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던 박성수 씨는 어제 정부 비판에 대한 괘씸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출소한 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국가기관을 능멸하고 조롱한다는 이유로 더 오래 수감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4월 28일 기자회견을 하던 중 연행됐고 5월 6일부터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2분쯤 경기도 용인시 상갈동 평택수서간 고속철도 GTX 3-209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인부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상하행선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지하 50m 터널 공사 현장에서 4-5m 높이의 아치형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인부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부 4명 가운데 50대 2명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매몰됐다가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조된 또 다른 1명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의 신탁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이 내년부터 운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3만 개며 금액은 2,200억 원이 넘습니다. 손으로 적은 가장 오래된 한글 글씨가 불교 경전에서 발견됐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 사업단은 경기도 고양시 원각사에 있는 능엄경에서 1461년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필사 글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서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6.2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